어떻게 하느냐? 리스닝은 늘려야 되고 하기 싫을 때는요. 이 방법이 좋아요. 뭐라 그래요? 이소라바추 베이베 소라바추 들리세요? 이렇게 들리시죠? Yesterday 잘 들려요? 이게 너무도 공감이 가신다면 지금 오시길 잘하셨어요. 자, 제가 컬러링이 이건데요. 6살짜리 조카가 저만 보면은 이래요. 이소라바추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한경아 너 그거 뭔 뜻인지 아니? 이랬더니 이소라바추 이래요. 이소라바추 이거 뭐예요? 소리부터 들으셔라. 그런 다음에 팝송이 있으면요. 노래방 가서 제발 한국식 발음 좀 한가해 주세요. 듣기 거북해요. 자, 팝송이든 뭐든 발음에 충실하고 싶으시면요. 들리는 대로 이렇게 쓰시고요. 영어가 짧으면은 이런 것도 못 쓰시겠죠. Yesterday까지는 그래도 쓰셔야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뭐냐면 It is all about you. 이거 다 너에 관한 이야기야. 너에 대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들으면은 훨씬 잘 들리겠죠? 자, 리스닝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도 우리가 자료가 많아요. AFKN, CNN 이런 거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한테 쉽게 들리는 교재를 해서 쓰고 읽으면서 말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쉬운 팝송을 하나 골라서 한국어라도 쓰고선 발음 익히고 소리 먼저 인지하고 문자를 안다. 모국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닝 어떻게 한다? 매일 같은 시간 정하세요. 나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할 거야. 어디에서? 내 방 책상에서. 끝나고 나면 나는 바로 잠자리에 들면서 틀어놓고 잘 거야. 라는 거 있어야 되겠고요. 듣고 문제 풀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빈칸 없이 딕테이션을 하는데 아마 이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영어를 계속 듣다가 한글로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쓰셔야 돼요. 이거를 들으면 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해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약간 포기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럴 때는 그래 하나를 하더라도 오늘 5줄을 하더라도 요거 5줄만은 내 걸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조금 제가 뭐라 그랬죠? 끝이 없어 보이는 영어지만 갑자기 그분이 오신다. 빨리 오게 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노트를 보면요. 깨알같이 써 있어요. 수없이 지우고 읽고 쓰고.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의 외국어 영역이에요. 아이들 시험 문제를 보면요. 시험지를 보면은 특히 남자아이들 이러면서 문제 풀어요. 막 쭉쭉쭉쭉 해서 너 뭐하니? 그럼 문제 열심히 풀고 있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올바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끊어읽기, chopping한다고 그러거든요. 썰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어디에서 끊어읽어요 선생님? 끊어읽는 거 중요하댔는데 끊어읽는 게 어딘지를 아는 거는 바로 문법에서 해결이 됩니다. 문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잘 보이는 거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에서 끊어읽기 쉽죠? 두 번째, 접속사에서 끊어읽기 쉬워요. 왜? 뭔지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영 안 되신 분들은 동사가 뭔지를 몰라서 밑줄을 잘 못 치세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이럴 때 필요하죠. 기본적인 동사는 좀 외워주셔라 라는 거고요. 자, 문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끊어 읽는데요. 처음에는 읽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데 빨리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속독한다, fast reading 한다, 이해력을 빨리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점점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요거 하나 참 설명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 만약에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밑줄을 긋고 그 아래에다 한글 뜻을 쓰시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자, 습관 뭐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지문을 읽을 때는 형광펜 하나를 색깔을 하나만 쓰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치시고요. 여기 지문에다가 하지 마시고 문제집 보면 여백 엄청 많아요. 여백에다가 스펠링 한번 다시 써보고 뜻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지문은 깨끗하게 이렇게 밑줄, 빗금만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고선 여러 번 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써주시고요.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문제집은 정독하셔야 돼요. 조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독을 할 때는 언제냐?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요. 그러면 이제 덩어리, 청크가 커지겠죠? 청크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패스트 리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게 시험 점수를 올리는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해석을 할 때 한국어로 예쁘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천연 그대로 내가 끄는 데까지 그냥 영어식 어순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적인 사고를 자꾸 하셔야지 쓰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읽기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죠? 이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경차라도 하나 드려야겠다.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서. 빨리 말해야지. 자, 이거 뭐냐면요. 좀 늦으셨어요. 자, 뭐냐면 맞아요. 이게 구강 구조, 혀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독해 지문을 할 때 무조건 끊어 읽으면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요. 그림화하라, 도식화하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저처럼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지문에 있는 것들을 어떠한 뜻을 쪼개가지고 위치에다가 하면서 설명을 다 써주세요. 그래서 나만의 리딩 노트를 만드셔서요. 이렇게 하면은 통으로 청크를 외우기도 쉽고요.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쓴 다음에 두 가지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스피킹 할 때예요. 이거를 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풋이 됐죠.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온 것을 다시 아웃풋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어떻게 영어가 줄줄줄 나오겠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앞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말하는 연습, 쓰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문이 나온다면 끊어 읽기를 한다. 끊어 읽기는 어떻게?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문법은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림으로 해서 최대한 나의 이해력을 높이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암기를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도식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선인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문이. 근데 선인장의 종류가 3개래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식화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쓰기를 할 때, 영어 라이팅 할 때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영어 잘하는 아이들 영어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할까요? 집중력 있게 1시간. 정답이 없는데 열심히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게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수학이나 과학, 사회 같은 거는 한 번에 집중해서 많은 양을 하면요. 이게 실력이 쑥 오를 수가 있어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 도시가 중요하고요. 자,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시즌이었으니까 4년에 한 번씩 축구를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데 리딩 지문만 읽으면 너무 지루해요. 그럼 리스닝은 어떻게 할까요? 리스닝은 팝송 듣고 영화 보고 이러면 돼요. 리딩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 잘 발달되고 시청과 교구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영문 기사를 찾아보시는데요. 내가 흥미로운 기사만 읽으시는데 이럴 때는요. 끊어 읽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다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한국어 해석본을 보지 않아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매일 한 개씩 읽어본다. 두 번째, 내가 영화를 봤다. 그러면은 영화에 대한 영화 평을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은 나랑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 이야기가 어떻게 요약됐는지 알 수가 있다. 또 하나, 책 잘 안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서평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훨씬 살아있는 영어로 본인한테 많은 공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꼭 반드시 실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저는 재미로 보는데요. 신문에 보면 항상 띠별,
아니면은 별자리 운세 나오잖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교육상 좋지는 않은데 자기 띠만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영어가 늘 때까지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영어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제가 한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줬는데 효과 만점이었어요. 조그마한 노트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수첩, 구부러지는 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제 띠를 말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안 되고 아무튼 뭐 토끼띠다. 만약에 그러면은 토끼띠에 대한 거를 제가 막 써야 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거기다 찾아보는 거죠. 아, 오늘 내가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쟨 뭐야, 막. 그래서 노트에다 쓰시고요. 내가 이제는 내 운세를 볼 때, 내 별자리 점을 볼 때 이해가 잘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친구 거 봐야겠죠. 제 용띠였는데 용띠는 오늘 어떨까 하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면요. 요것도 아주 가볍게 재미있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욕심을 버리고, 야, 왜 반말이에요? 자, 욕심을 버리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 공부할 때는. 하지만 내 흥미거리가 있을 때에는 꼼꼼하게 보다는 많은 양을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흔하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콩나물 이론 많이 들어보셨어요? 콩나물? 이론은 아닌데요. 콩나물 요즘에는 안 키우잖아요. 어두운 곳에 이렇게 물이 빠지는 채에 콩을 이렇게 놔두고요. 맨날 엄마가 거기다 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까만 찬 덮어놓고. 딱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래요. 아, 물 주는 거야.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까만 천을 딱 열어보면